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산업 예상치가 0.5%를 소폭하며 전월 대비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에 따르면 허리케인 아이다와 관련된 월말 공장 셧다운이 산업 생산 증가폭을 0.3%포인트를 낮춘 것으로 추정을 내놨고요. 멕시코만 석유, 가스 추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중단됨에 따라 8월의 광업 생산 부분이 전월 대비 0.6% 감소 반면 제조업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기록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에어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유틸리티 생산은 전월 대비 3.3%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8월 산업 생산 예상치가 5.6%를 하회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국 본토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한 것을 좀 꼬집었다라고 하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5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FOMC 회의를 경계한 영향으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미 증시 상승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금 가격은 온스당 179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가격 결정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달러와 소폭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좀 끼쳤다라는 내용과 유가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설비 가동이 더디게 회복되는 가운데 미 에너지 정보청 집계한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감소하며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부각된 점이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에너지 정보청의 원유 재고 집계 예상치가 대폭 하회하며 전주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휘발유 재고도 예상치가 보다 조금 감소를 보여주었다는 게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22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국세 수입은 금년 예산 314조 원 플러스 24조 원 증가한 338조 원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코로나 세정 지원 등의 종합 고려한 것이다. 일반 회계는 328조 원의 금년 예산 304조 원 플러스 23조 원 정도 증가를 예산 편성을 해놨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갔고요. 주요 세목을 좀 봐야 되겠죠. 기업 실적, 민간 소비, 투자, 수출입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전망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이 돼서 법인세 73조 원, 부가가치세 76조 원, 종합소득세 20조 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다음으로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2조 원, 증권거래세가 7.5조 원으로 감소로 인해 상속증여세 13조 등의 증가로 전체 자산세 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게 되게 말장난인 게 웃긴 게 이 시점으로 보니까 소폭 감소라고 했지만 20년도와 21년도 추이를 보게 되면 이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분은 이거는 부동산 부분이라는 것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21년도 국세 수입 예산 내역 부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간직하고 있어요. 증감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증감 추이를. 종합부동산세 증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한눈에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돈 버는 수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해당에 있는 노동적인 소득으로 낼 수 있는 단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다 금융소득으로 어떻게 해서든 대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쪽에 임대업을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또 잡히게 되면서 좀 모양새가 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좀 선과 악을 또 본다고 하면 악 쪽으로 좀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구축화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나이를 먹고 새로운 직장으로 또 새로운 직업군, 2차 직업군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상대적 대비 우리는 그만큼 효용 가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교육세 부분에 있어서 증감추이도 좀 적당하게 늘어났는데 자녀의 교육비를 40% 이상 써버리는데 나한테 자기 개발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한없이 계속 달려오기만 했고 은퇴 시점에도 내 은퇴에 따른 자금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녀에 따른 취업 그런 단계도 좀 더 늦어지고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에 따른 그만큼 내 직장에 따른 그런 수명도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퇴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해도 이 자금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업 부분이 가장 괜찮은데 그 임대업 부분에 따른 수익성이 이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진짜 좋게 나와봐야 3% 초중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진짜 자산 규모가 덩어리가 커야 3%가 되게 그 정도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인해서 뭐 배당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성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토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권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식 쪽이나 코인 쪽은 상대적 대비 그렇게 안정성이 확고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이런 손실 폭이 커지게 되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단이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약간은 좀 아쉽다.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투자 수단이 하나가 없어져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수단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지랖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번에는 뭐 지난 1년 동안 수익률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끝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안 올랐던 게 과연 무엇일까요? 가 중요하겠죠. 보게 되면은 크립토닷컴, 온톨, 뭐 SV, 카이버, 넴, 뭐 이런 거 같고요. 그리고 좀 규모가 있고 사이즈가 컸던 코인들을 또 보게 되면 뭐 이오스나 뭐 어떻게 보면 톤이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단위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등락폭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코인에 있는 이 개수 중에서도 선택을 잘해야 올해 농사 잘 지었다. 올해 농사 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버도 좀 더 테마성이 있고 좀 더 재료가 있고 당장 올해 안에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걸 컨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EU가 1030조 원 경제회복 기금 투자를 블록체인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성패를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했으며 디지털 기술 투자 예정 분야는 데이터 기초, 저출력 프로세서, 고성능 컴퓨팅, 양자 통신, 공공행정, 블록체인 서비스, 디지털 혁신 부분이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 프로젝트 소다 프로토콜이 테스트넷에 출시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선물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제가 추천은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괜찮다. 계속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코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선물, 어설프게 선물을 저가하는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이런 주식을 더 모아보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미 로펌의 코인베이스 주주를 대표로 해서 증권사기 집단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점이 또 미국이 지금의 코인의 주포를 끄집어 가고 있는데 이런 거래소를 조금 건들만한 요소거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한 현금이 필요했고 플랫폼 서비스에 관련 취약점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을 빌미로 이번에 이렇게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비스가 생각보다 허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총력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는 그렇지만 좀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매우 개인적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전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올해 통과가 되면 거의 마지막 하반기에 정말 엄청난 슈팅이 터져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력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투자 자산이든 간에 투자를 했다 해서 일단 부자 되신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자꾸 기웃거리겠죠. 많이 물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스케일도 적절한 시점에 계속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잘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이달리오가 캐시우드가 전망한 비트코인 10배 상승 말이 안 된다. 5년 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캐시우드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조금은 그때 가봐야지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최대 영화관 AMC가 비트코인 이어 알트코인 결제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으며 호주 65세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가 증가했고 거래 예측도 가장 컸다. 여기에서 이제 노년층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노년층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의 펌핑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내 노후 자산으로 쓸 만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대를 빨리 키우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먹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이번 시점에서 부자가 되셨던 분들이 꽤 또 고 연령대에서도 또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또 코인 시장 전망이 좋게 봐서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싱가포르 부동산 기업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SMI는 더9과 채굴기 4,000대를 구매를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업체 핫텐랜드가 태양에너지 시장 진출을 선언한 후 주가가 36% 뛰었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자회사 핫텐테크가 싱가포르에서 SMI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가산자사 과세유예 정기국회 통과 추진을 시키겠다. 정기국회라면 9월에서 이제 10월 사이인데 뭐 늦어져도 뭐 10월 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충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어느 정도 유예를 줘야 된다. 오히려 유예를 안 주면 어떻게 보면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봐도 이분의 의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TF팀 이제 막 만들었고 이제 했는데 항상 그전 때부터 17년도 때부터 필요하다 언급을 했는데 개무시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정의만 내려놓고 끝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 기타 소득세로 그랬으면 분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건 이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은 몰라, 나 귀찮아, 그리고 네가 세금 내는 거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세금 관련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게 무엇인 줄 알아요? 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진짜로 너무 성의 없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좀 그랬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좀 프로페셔널하고 본인 직업에 있어서 그런 의무감이 있으면 최소한의 약간의 예의와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전화를 계속 돌려요. 자기 담당 아니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벌써 계속 전화를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원 넣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또 답변을 주긴 하더라고요. 녹음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요새 세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시즌이잖아요. 뭐 부동산 부분에 따른 그런 세금 개편이 벌써 몇 번이 됐고 했으니 그분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본인은 그런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 그거에 따른 또뭐 보답으로 또 월급을 또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짜증 난다라고 해도 제가 맡은 일은 그래도 다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하면 그러면 월급 받으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의 10억 달러 상당의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를 받는 이더 일부에 소각하는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EIP 1559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이 한 10억 달러 상당히 소각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만큼 이더 가격이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픽 가격의 상승세 추이가 또 요동을 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제품별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3070이 46달러에서 62달러, RTX 3060 Ti 부분이 31달러에서 54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파운드리 TSMC를 비롯한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도 20% 올리면서 상당히 이제 기존이 있었던 그래픽 카드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채굴기도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선호하는 부분도 좀 생겼고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원자재 시장이 생각보다 원활한 시장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지인도 최근에 노트북으로 채굴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200만 원 언더가 유지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채굴할 만한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가 계산했던 것 대비
보다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재계산을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격대가 안 나올 텐데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요. 그 다음으로 터키 CBDC 발행 실험한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를 할 것이다. 터키의 통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2011년도 때도 하다가 지금 마탱이가 간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CBDC로 가든지 비트코인 마켓을 하나 뚫어져서 그 나라에서 돈이 계속 돌 수 있게끔을 유지를 시켜줘야지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점과 그리고 짤막이 비트코인 평균 출금 기간 장기 보유자는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ATM기 치부에서 이제 0.01달러 규모의 적은 비트코인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 크립토에서 반전부 시대가 최근에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채택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장기 보유자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부자거든요. 부자는 현금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 더 사겠죠. 여유가 넘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시장이 뭐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알트코인을 보게 되면 야 내년에도 갈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 마지막 팁을 또 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답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 말을 하려고 하냐. 자, 1년 동안 보게 되면 거의 5000%, 뭐 6000%까지도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략 한 요렇게 보면 이제 시즌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잘 나와준 정도에 따른 성적표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즌으로 본다라고 해도 개개인 코인별로 이렇게 쭉 수익성을 1년 단위로 좀 보았을 때 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은의 그런 시즌으로 보았을 때는 수익성을 충분히 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유예를 해줬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유예와 수익하고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는 했지만 아래로 내려서 박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금 낼 것도 없겠지만 유예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올라야지 낼 돈이 있는 거지 내려 꽂아봐야 유예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예를 할 거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올라가야 유예가 효과가 발동이 되는 거고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그 유예가 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꼭 유예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물론 항상 저는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투자 판단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일단 유예든 유예가 아니든 그건 다 집어치우고 항상 그런 형태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혜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은 청둥 번개치고 비 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찍는데 좀 너무 잡음이 들어간 점 다시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